자, 이제 7번에 보면 명사절이나 투부정사구를 뒤로 보내는 걸 가지고 얘기합시다.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던 절이나 부정사구를 문장 끝으로 이동, 그 자리에 형식적인 주어인 it, 요걸 우리는 가주어라 하겠지. 맞지? 그 다음 끝으로 이동이라고 했는데 이 끝으로 이동하는 게 이게 진주어야. 됐나? 그럼 끝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영어에서는 자, 중요한 내용과 많은 내용은 끝에다가 이동을 시킨다라는 원칙이 있어.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한번 보면 요 was가 동사 아이가 이어서 요까지 전체가 사실은 주어였거든. 이 주어의 내용이 많단 말이야. 길다고 이게. 그럼 이 주어를 어디로? 뒤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뒤로 보내면은 이 자리가 원래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될까요, 그지? 그럼 이래 되면 이게 문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it을 집어넣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it을 집어넣으면 요 it이 무슨 주어가 되노? 가주어가 되고, 그 다음 요게 뒤로 넘어가지, 요렇게. 요렇게 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요렇게. 됐나? 그럼 요래 뒤로 넘어가면 얘가 무슨 주어가 되노? 얘가 무슨 주어가 된다? 진주어가 되는 거야. 됐어. 밑에도 마찬가지야. It would be mistake. 잘리죠. 가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to turn back now. 얘가 진주어지. 그 다음에 it does not matter. 가주어죠. whether. 그녀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얘가 진주어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두 가지를 보는데, 자,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다. 중요한 내용과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키워드가 있는 거를 어디로 보낸다? 끝쪽으로 보내는 것. 두 번째는 만약에 이 문장을 너희들이 의문문으로 만들어 봐. That I overslept was unfortunate. 이거를 의문 만들면 was that I overslept unfortunate. 복잡해지지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들었을 때 간편해지려고 요거 밑에 거 한번 만들어 볼까? It, would be 아이가? 요거 의문 만들기 쉽죠? would, it be 하면 될까 아이가? 요 둘만 살짝 자리 바꾸면 돼. Does it 맞지? Not better. 요 둘만 바꾸면 돼. 됐어? 그러면 이 두 문장을 의문문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야. 가주 진주 써버리면.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가주 진주 문장을 쓰는 이유를 알고 이해를 하면 아, 왜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가주 진주를 썼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 다음 이제는 목적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그럼 목적어도 마찬가지야. 아까 쌤 분명히 영어는 중요한 내용을 어디에 던지자? 항상 뒤쪽에도. 맞나? 그래서 독해할 때도 앞쪽 내용보다 어디가 더 중요하다? 뒤에가 중요한 거야. 알겠니? 영어 문장 해석하면서 앞쪽은 해석이 안 돼도 괜찮아. 항상 끝쪽으로 갈수록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답 찾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로 있지. 빈칸 추론에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많아? 잘 생각해봐. 빈칸의 위치가 앞쪽에 많잖아, 뒤쪽에 많잖아. 뒤쪽에 많은 거야. 왜? 중요한 내용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앞자리에 있지. 그 앞자리에 있는 이유가 또 있어. 그건 뭐냐면 앞자리에는 원래 중요했던 내용이 뒤로 안 가고 어디에 있었단 말이야? 앞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 우리가 배웠잖아요. 한번 봐봐. 원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이게 이렇게 가버린 거거든? 그지? 그래서 보통 이 자리가 빈칸이 많은 거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서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여기 빈칸 만들어 버려. 그지? 이해되지? 그래서 빈칸 추론도 역시 이 중요도에 따라서 출제자들이 앞에 거에 빈칸 하기도 하고 뒤에 거에 빈칸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야.
지금 보고 있는 이 목적어 후치도 마찬가지야. 한번 볼까? 우리는 생각한다.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노?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노? 봐봐. sensible 하면, 아, 이해할 만하다, 야. 법적인 충고를, advice야. 법적인 충고를 sensible, 아주 이해할 만하다, 합리적이다, 로 생각한다. 근데 얘를 어디로 보냈어? 뒤로 보냈어. 요 자리에, 원래 있었던 이 자리에 it. 그럼 당연히 얘가 무슨 목적어겠노? 감옥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는 목적격 보호가 될 거고, 요거에 해당하는 뒤에 to take legal advice. 이게 뭐겠노? 이게 진짜 목적어가 되겠지? 이 자리에 출제자들이 빈칸 만들어 버려. 이해되나? 그 다음 또 봐. 나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한다. 뭐가? 묻지 않는 거야. 누구를 그녀가 추천하는지 묻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로스가 중국에 있을 때, 그지? 그다 클랜드는 슬립이야. 잊어버렸다. 로스가 like, 즉 레이첼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냥 잊어버렸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요 it도 감옥이 되고, 요 데디아가 무슨 목적어가 되노? 진목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은 목적어가 길고 목적격 보어가 짧으면 목적어를 어디로 보내노? 뒤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봐봐라. 영어에서는 문장이 길게 있는 거는 앞쪽에 있는 걸 싫어하고 전부 다 어디로 보낸다? 뒤쪽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거야.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여기에 한번 봐. 구동사에서 목적어 자리에 구동사에서 타 동사와 부사가 됐을 때는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대명사는 부사와 자리를 이동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봐. clean it up이야. 그럼 it이 중요하나 up이 중요하나? up이 중요한 거야. it은 앞에 한번 나온 걸 받아가잖아. 맞지? 그러면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이 it을 통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it보다는 up이 중요해. 그런데 이래 돼버리면 아까 선생님 분명히 중요한 거는 어디다 둔다 했지? 뒤에 둔다 했잖아. 근데 이거는 it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x가 된 거야. 틀린 거야. 봐봐라. 이것들은 너의 지시다. 그들을 write down, 기록해라. 네가 읽기 전에. 됐어. 이건 수능에서도 우리가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던 문제다. 반드시 대명사는 부사하고 있을 때 가운데 넣어야지 뒤에다 넣으면 안 된다. 그 다음 9번째로 가자. 의문절입니다. 자, 의문절. 우리가 보통 의문절은 뭘 의미하냐면 의문사 if나 whether가 유도되는 의문절. 우리가 보통 시작해서 의문절은 의문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이걸 의문절이라 하잖아. 그지? 근데 if나 whether로 유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해석은 뭐뭐인지 뭐뭐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지. 이렇게.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봐. 여기에 is를 중심으로 이 앞에가 where she went라고 해서 의문사 주어 동사 아이가? 그럼 이 순서가 잘 봐야 돼. 의문사 주어 동사. I don't know how many letters. 자, 이것도 보면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에서 지금 there are라고 하는 이 둘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일반적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가 이렇게 되어 갈 때는 마지막에 쉼표나 그 다음 마침표가 있어야 되고, 의문사 쓰고 조동사나 비동사 쓰고 주어 동사로 올 때는 마지막에 무조건 물음표가 있어야 돼. 이게 직접 의문이고 이게 간접 의문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시험 칠 때 보면 이게 마침표를 찍혔는지 쉼표를 찍혔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순서를 주어 동사인지 조동사 주어인지 이 도치가 되는지를 뒤에 있는 부호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나? 요것도 기억해두고. 그 다음 10번은 접속사가 없는 가정법입니다. 원래는 if가 있어야 돼. 봐봐라. 조건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원래는 if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표현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조동사나 주어가 앞으로 이동을 하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if I were 이렇게 돼야 돼. 자, 이게 원래는 if I were 원래는 이래 된단 말이야. 근데 요 if가 없어지지. 이게 없어지면서 were하고 I하고 둘이 자리를 어떻게 하노? 도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너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일을 안 할 텐데 이렇게 되겠지, 그지? 밑에 이것도 안 봐봐.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if I had 그 다음에 noun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내가 알았더라면 됐니? 여기서 if가 없어지고 이 I하고 had가 둘이 자리를 어떻게 하지? had하고 I하고 둘이 자리를 어떻게 하지?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if 그 다음에 anyone이 주어야 anyone should 다음에 call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if가 없어지지. 그러면 anyone과 should의 둘이 자리가 서로 어떻게 될까? anyone should라고 해서 should anyone. 자, 봐. 요렇게 둘이가 또 도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칙상 if를 써야 하는데 if가 생략되면 그 뒤에 조동사하고 주어하고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